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나를 떠나겠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독립한다는 건 농담이냐?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너도 나한테서 독립해야지. 응, 이혼 말이야. 실업자를 부양하지 않겠다. 내 이름은 리사. 40살인데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다. 딸이 2살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았다. 태어났지만 운이 좋게도 이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재취업했습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일합니다. 제 딸이 이제 6학년이 되었어요. 아이 키우는 일에 안정을 취했으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남편은 40세와 같습니다. 결혼했을 때 그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판매 실적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하며 직장을 바꾸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회사보다 급여가 더 나빠지고 매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시골에 있는 농부입니다.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 갈 때부터 그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골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는데 부모님은 손주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딸과 함께 모든 종류의 현장 작업에 전념했지만 남편은 시골을 싫어하고 나와 함께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인지 일주일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당신은 어때요? 할 일이 있어서 안 돼요. 프로젝트가 곧 마무리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알고 있던 로저를 만나요. 오지 않을 거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가족입니다.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여전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딸과 내가 부모님 집으로 떠날 때 남편이 매일 나에게 전화합니다. 이 연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거나 사랑을 건데 남편이 오늘 뭐 먹을까? 별 상관없는 일로 연락해. 왜 그냥 냉장고에 남은 음식 먹는 게 어때? 난 그럴 기분이 아닌데. 왜 너 스스로 요리 안 해? 뭐야 나 왜 피곤해? 그래 너 수고했어. 내 갈아입을 옷은 어딨지? 내 평소 서랍에 다 적혀 있잖아. 후아저 접는 커든 뭐야 모퉁이. 글쎄 너는 너 혼자 그럼. 내 남편은 항상 집에 있어서 대부분 남편의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딸과 내가 매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집에 오면 집에 쓰레기가 넘쳐요. 엄마 우리가 가면 항상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놔두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요. 할아버지는 왜 맨날 어지럽힌 곳을 치우시죠? 엄마 어지럽히는 건 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뒤처리는 확실히 하네. 내 딸도 남편의 태도가 반쯤.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는데 집에 오면 맨날 더러워서 싫어응. 엄마도 싫어응.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일을 하시느라 힘드시겠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딸이 이기적인 남편과 전혀 닮지 않은 친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남편의 유치한 태도 그리고 긴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가서 건강 연간 평가와 목표에 대해 딸의 명령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농업을 더욱 농업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회사들이 꽤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군요. 정말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사업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약 10년 동안 문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모델로 우리와 수 있는 농부 후보가 이미 있습니다. 그동안 제안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즉시 협조를 요청했고 두 분 모두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딸의 말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나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주었다. 내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승인되었다. 미친 듯이 일했다. 매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도움이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내 열정을 꺾으려고 무작정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좀 천박한 행동을 했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정말 당신이 너무 흥분하는 건가요? 당신 얼굴이 제 의욕을 꺾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저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제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알죠?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남편도 저를 원하는 만큼. 감히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톤도 바꾸지 않고 평소처럼 대합니다. 남편은 제가 흥분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왠지 항상 이랬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늘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네. 이런 건 이제 익숙해서 잘 안 하는데 그 사람이랑은 안 어울리지 않나 봐요. 그냥 같이 살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방에 머무르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딸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본다면 우리는 그런 접촉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농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말 뒤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시골 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내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 정말 속상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꽤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채택됐어요. 남편의 짜증도 별거 아닐 정도로 의욕이 넘칩니다. 내 문제는 당신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것입니다. 당신은 라인의 십자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말다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직장을 바꾸기 직전에 남편을 바꿨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내 일은 반대로 잘 진행되고 몇 달 후 나는 사임했습니다. 회사와 협의 끝에 퇴사하기로 했고 현재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미리 말했었어요. 남편이 전혀 듣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남편이 나와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독립은 직업 변화와 같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독립한다, 농담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럼 나한테서도 독립해라. 응. 이혼하자는 거야. 실업자 부양 안 할 거야. 헤매고 있었어. 말 그대로 이혼은 딸 생각에. 엄마 이혼자야 할 딸이 거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난 당연한 선택을 했을 뿐이야. 내 잘못이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남편이 내 딸 앞에 서서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내 딸은 나만 본다. 내 남편이 말을 못해서 정신이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혼하겠어요. 난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항상 너한테 나쁜 말만 해. 엄마가 나 이혼 안 해준다고 하지 마. 당장 이혼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고맙지만 해야 해. 학교를 바꿔도 괜찮아. 응. 난 괜찮아. 가자. 너 아빠랑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그렇지. 응. 내 생각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면 될 것 같아.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맙소사. 그게 아닌데? 내 잘못이니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난 안 그럴 거야. 너희들 가고 나면 자유로워질 거야. 등을 돌렸어. 여전히 월세를 내고 딸과 함께 집을 나간 남편. 내 딸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친정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새 학기부터 전학 온 딸은 안정을 취하고 새 학교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남편과 저는 이혼에 관해 또 다른 논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 돈을 않겠다고 말했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내 잘못이라면 그는 혼자 달라고 요청해야 했지만 남편은 나에게 알라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책임이 있어. 제대로 청구할게. 정웅 대응. 넌 책임이 있잖아. 그렇지. 너 난 알고 있었어. 넌 그냥 실직자야.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 넌 확실히 아무 짓도 안 했어. 집이나 우리 딸에 관해서는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미라 천하 친절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줍니다. 남편의 불륜의 증거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가 이걸 다 수집한 거야. 내 전화기를 훔친 게 아니었어? 무례했니? 실례합니다.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유부남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걸 수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실업자예요. 형사를 고용할 돈은? 딸이네. 응, 우리가 헤어진 후 이 모든 것을 모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 딸이 나한테 말하길래 남편이 자기가 모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곤 했고 내 노트북을 사용하여 남편의 전화를 동기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며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싫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이 싫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혼할 수 있겠네요. 당신 딸에게 이 보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형편없는 아버지 증거는 다 있으니 변명할 필요도 없고 새 직장이 다른 불륜으로 인한 거고 당시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했고 월급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줄고 다 살펴보셨을 텐데 이 정도 얘기를 하니 너무 과묵했던 남편이 모자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딸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그 딸이 제 회사를 물려주면 기쁠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하고 싶다면 악마의 옹호자 이혼하지 말자. 당신도 실직하고 싶지 않지 않나요?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당신이 혼자 돈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진호황 아들의 자녀 양육비 나는 당신 회사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직장에 계속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글쎄 아마도 당신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남편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이 이혼 서류 서명을 꺼려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머지는 그에게 맡겼고 2주도 안 되어 우리는 이혼했는데 남편은 더 이상 돈이 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가지 심각한 사건이 있고 자녀 양육비도 지불하고 변호사는 내 전남편을 비하로 갈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전남편은 혼자 돈을 지불하고 기소했습니다. 한국에 지원을 하려고 저축한 돈으로 갚을 없어서 굳이 나에게 빚이 있다고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무시한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파트너와도 위자료를 위해 클램프를 발사했을 때 내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파트너가 큰 싸움 후 헤어졌습니다. 사기꾼은 분노한 세월 동안 왜 혼자서 돈을 지불하는지 물었지만 결국 그녀는 PID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빌리려고 시골로 돌아가 부모님이 감시할 수 있도록 가업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합니다. 내 사업은 성공했고 나는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우리 가족의 농업 사업에서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부모님은 IT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업무량도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 덕분에 절약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습니다.